예, 안녕하세요. 이번 월드뷰 TV에서는 사자 그라운드의 대표, 책 읽는 사자를 모셨습니다. 우리 책 사자께서는 그동안 우리 월드뷰에 기독교 젊은이들을 위한 좋은 책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비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월드뷰 TV를 위해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몇 가지 그동안 궁금했던 것도 좀 물어보고 같이 좋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사자그라운드 대표이신데 사자그라운드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자그라운드는 소위 말해서 기독교적 지식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유튜브가 이제 영상 플랫폼이 요즘은 이제 주류 뉴 미디어의 어떤 핵심 가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유튜브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나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이제 도구화해서 기독교적 지식을 청년들이나 제가 이제 주로 목표로 하는 타겟은 청년층입니다. 예.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기독교적 지식을 디지털 컨텐츠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독서 멘토링, 그리고 연애 결혼 멘토링, 예술가 멘토링, 그리고 미디어 멘토링 이렇게 각 주제별로 나눠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단회성으로 3시간짜리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고 지금은 이제 4주 한 책을 선정해서 4주 동안 멘토링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작년부터는 이제 서구 문명 시리즈라고 해서 많은 청년들이 역사의식이나 아니면 이 최소한의 알아야 되는 지식조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리를 좀 세워가는 그런 멘토링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우리 최 소장님도 청년인데 예, 주 맞습니다. 연령층이 어떻게 되세요? 주 연령층은 2030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그리고 이제 40대 분도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래요? 20대, 30대가 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많은 게 40대? 예. 예, 그리고 화제에 따라서는, 이슈에 따라서는 이제 40, 50, 또 60까지 계신데, 주 메인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그 청년들의 반응이 가장 많습니다. 그 책 사자, 이렇게 사자라는 표현이 네. 나와서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가 생각이 나요. 네네. 거기서 이제 사자가 예수님 상징하잖아요. 네네. 혹시 뭐 사자라는 동물을 특별히 닉네임으로 활용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제가 저의 첫 번째 책의 프롤로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면 사자라는 단어가 기독교계에서 이제 생각하는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오해를 줄이고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어떤 기독교적 상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동물 사자입니다. 라이언.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전 처음에 사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자, 전달자, 메신저 네네. 그걸 또 생각했었어요.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 라이언, 동물 네, 라이언. 맞습니다. 제가 예. 사자를 매우 좋아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릴 때 아이들한테 동물 뭐 좋아하냐면 사자 아니면 호랑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의 예, 사자군요. 맞습니다. 예. 특별히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책을 소개하고 그 사자 그라운드라는 비즈니스죠, 일종의. 네. 이걸 하게 된 또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20대 때 가장 고민했고 연구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이제 예배자의 모습이 따로 있는데, 평소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에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론을 찾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부분도 이제 영의 양식적인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 대학교 전공 서적을 어떻게 봐야 되지? 그러면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영화를 포함해서 미디어 컨텐츠를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고민하고 경험하고 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두 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런 예를 들어 넌크리스천 어떤 컨텐츠들을 그대로 흡수한다. 이런 문제의식.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거는 알아야 되는데 너무 세상 흘러가는 어떤 이런
꼭 알아야 되는 정보조차 모르는 걸 마치 믿음이 좋은 식으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 그리고 제가 책에서 봤던 것들을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큰 마음의 동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들어보니까 우리 월간지 월드뷰가 지향하는 거하고 아주 똑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가 흔히 신앙서적 그러면 신앙 잡지 그러면 뭐 큐티 하는 거, 또 설교 내용들 주로 이 교회 안에 국한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을 더 깊어지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소개할 것인가? 이런 게 많잖아요. 그 기독교 잡지 그러면 사실 그거 매우 소중하고 또 사실 그거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상대적으로 이 세상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는 그 잡지랄까? 이런 소개가 너무 부족한 게 기독교계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월드뷰라는 잡지가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딱 우리 그 잡지에 지향하는 바하고 같아서 그동안 이렇게 책도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주 서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책사자님께서는 세 가지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연애 문제, 그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젊은 청년들이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맞습니다. 가질 것인가, 그다음에 또 젊은이들이 요새 화두인 직장, 맞습니다. 일자리 문제, 이 세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 신앙의 참견이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책 소개도 좀 해주시고,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니까, 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유튜브를 보시는 한인분들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접할 수 있는 한인분들의 다양한 메일을, 사연을 받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목회자 자녀분도 있고 선교사님 자녀분도 있는데 이분들의 핵심적인 고민의 한 9할 이상이 연애 결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전혀 모르는 고민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연애 결혼은 이제 어른분들은 기성세대 분들은 자기도 지나왔기 때문에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약간 좀 그 의미를 축소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종교적인 표현을 하자면 뭐랄까 악한 영의 미혹에 대한 어떤 프레임으로 생각해 보면 이 청년들이 어찌됐건 애인이랑 헤어져서 기독교인 청년들과 교제를 하다가 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이 사람 개인의 인격의 어떤 미숙함이나 이런 것들로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너무 상처를 줬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거든요. 그래서 연애 결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게 교회를 떠나게 하는 어떤 악한 매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실제로 그런 고민이 너무 심각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연애 결혼을 이제 메인으로 먼저 담았고요. 그 다음에는 기독교 변증적인 부분에서 물론 C.S. 루이스나 아주 당대의 기독교 변증가분들이 많긴 한데 책을 안 읽는 분들도 많고 또 그 책을 읽어도 그게 어떤 내용인지 실질적인 삶에 적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애 결혼 그리고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기독교 변증적인 지식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청년분들의 직장, 진로 고민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는 것 그리고 전문적인 헤드헌터한테 얘기를 들었던 것 이런 걸 복음적으로 해석해서 풀어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1부는 연애 결혼 2부는 기독교 변증, 3부는 이제 직장이나 진로. 내 사명이 뭐지? 내 소명이 뭐지? 너무 방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그 월드뷰라는 잡지를 하면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자는 취지로 이제 이 잡지를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각 분야 전문가들을 이제 초대를 하다 보니까 연령층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잡지도 구독자들도 연령층이 높고 고령화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우리 주 고객층이 5, 60대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우리 책사자께서는 20, 30대가 주 연령층이라서 그 변이 참 궁금했습니다. 요새 젊은 층한테 어필하기도 참 우리 입장에서 힘들었는데 참 잘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그 연애, 직장, 그러니까 딱 2030 세대가 정말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주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주제가
상당히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새 AI나 이런 예. 것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이제 메모리 암기하고 외우고 지식 획득하고 예.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나갔다 그러잖아요. 예, 특히 그 인터넷에 서치를 하면 쉽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식의 축적은 별로 의미가 없고 통찰이 중요한 시대다 이런 얘기를 이제 네.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AI한테 밀려나지 않은 사람이 되려면 예, 예.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스스로를 인사이트 텔러 이렇게 예. 이제 표현을 예,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 아주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두 가지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인사이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책 읽는 사자를 이제 브랜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대가 도래했을까? 그러면, 이제 정보의 시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외우고, 빨리 외우고, 많이 외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검색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런 의미에서는 정보의 습득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기회 자체가 균등하게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준 지식인이 되는 사회인데, 그럼 여기에서 요점은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검색하느냐, 이 본인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보 다음 통찰이라고 제가 이 슬로건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보는 누구나 접할 수 있는데 이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브랜딩을 하거나 포지셔닝을 할 때 이제 제 기획적인 부분에서 이제 일종의 일종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 빅테크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컨텐츠만 보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이 빅테크 알고리즘을 자기 자신이 주도해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김정은 박사님이 이제 에디톨로지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건 편집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부합되는 인물 중에 한 분은 저는 이어령 박사님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구글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구글을 통해서 얻는 정보로 그 정보가 예를 들어 블록이라고 한다면 그 정보 블록으로 어떤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이게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구글을 어떻게 검색할 수 있느냐. 물론 딥러닝 알고리즘과 범용 알고리즘이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처럼 이해하는 알고리즘은 지금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이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아가 이제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기본이고, 그러면 내 기준으로 어떻게 검색을 해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가 미래 경쟁력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트가 중요하다, 인사이트가 중요하다, 관점의 질을 높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네. 남들 뻔하게 생각하는 거 하면 사업에 성공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인사이트가 필요하죠. 통찰이 필요하죠. 뭐 학문도 그렇고 예술은 더하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화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요새 추상화를 보면, 저는 뭐 미술의 문외한이라서 추상화를 보면 뭐 유치원생도 그리겠다. 뭐 맞습니다. 피카소 그림도 네. 뭐 그렇고 이해를 못 하잖아요, 네. 우리는. 근데 제가 이제 또 들은 얘기인데, 피카소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정확한 사실 묘사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다고 해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다 불필요한 거 빼내고 추상이 남아있으면 그 작품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이트를 갖기 위해서도 비슷한 거 아닌가. 일단은 독서나 이런 걸 통해서 수많은 지식을 배우고 익히고 그걸 내 걸로 하고 나서 통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책사자께서 강조하는 책 읽기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저는 이제 교직에서 한평생 30여 년간 있으면서 늘 제자들한테 책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왔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어요. 내가 무슨 내 자식도 책을 안 읽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같은 비슷한 젊은 층에서 책 읽기를 강조하고, 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역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요새 뭐 바쁘다 보니까 스스로 책 읽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책 읽는 것의 중요성을 이제 인식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다시 책 읽기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제 자신이 책을 읽는 것에 절감을 했던 계기는 전적으로 신앙적인 계기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자 하는 지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설교로만 이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알고 싶다, 더 알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 서적부터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4년 동안은 기독교 서적을 중점으로 받고 그 뒤로는 이제 일반 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관점이 확대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 독서 여정이 시작이 되었고요. 예. 그랬기 때문에 제가 책을 안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아주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가 예. 이제 어떤 신앙적인 계기를 통해서 독서의 맛을 아예 처음부터 쌓아갔던 케이스라서 이 독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요즘은 이제 사회적 어떤 계층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사다리가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주 유일무이한 지식의 사다리로 올라가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사다리로 올라가는 게 독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질의 어떤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이 정제가 돼 있고 그리고 그 지식을 저는 독서는 경청이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예.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얘기를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청년분들이 평소 만나기 힘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서 집약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가 독서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람들한테 책을 소개할 때 제가 무조건 읽은 책을 소개하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출판사가 이렇게 홍보나 마케팅을 부탁해도 일괄적으로 제가 사양을 합니다. 제가 재밌고 제가 읽어서 꼭 필요하고 그래서 책을 소개해드리면은 저와 엇비슷한 세계관을 가지신 분들이 또 반응이 또 엇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책을 소개해드리고 또 최근에는 제가 소개해드린 책이 이제 종교계에 국한되긴 했지만 베스트셀러에 진입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남은 부수가 다 없어져서 매진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요즘은 너무 독서를 안 하고 독서를 안 하지만 제가 아주 진정성 갖고 열정으로 이 독서의 이렇게 필요성을 얘기하고 제가 추천하는 책을 본인들이 읽으면서 또 본인이 느끼는 경험적, 체득적 지식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몇 권 정도 책을 읽으세요? 지금은